예, 오늘은 선형 정전압 조정기에 이어서 스위칭 정전압 조정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칭 정전압 조정기는 강압형, 승합형, 그리고 반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강압형 같은 경우는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낮아요. 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승합형은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높아요. 그리고 반전형 같은 경우는 입력 전압과 극성이 반대인 출력을 내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형과는 달리 이 스위칭 정전압 조정기는 PWM 신호의 듀티를 이용해서 출력 값을 조정합니다. 듀티를 이용해서요. 다음에는 이제 선형 정전압기에 비해서 효율이 월등히 높죠. 네, 그건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전력의 전력 정전압 조정기에는 100% 스위칭형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초크 등의 이런 거는 초크 같은 건 기성품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직접 물론 이제 기성품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본인이 감아야 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보통 초포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또 스위칭 방식이긴 하지만 보통 20와트 20와트 정도 될 것 같고요. 한 50와트까지는 가능한데 그것도 넘어가게 되면은 또 트랜스포머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보통 전기 법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몇 와트가 넘어가면 그 장치가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들어가면 이제 전원 접지가 분리가 되거든요. 입력과 출력 간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방식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 교재 바깥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초크와 카파시터의 물리적 차이를 좀 먼저 설명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초크는 스위치가 온되면 여기서 말하는 초크는 인덕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크는 스위치가 온되면 양단이 개방되어 모든 전압이 초크 양단에 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 단락된다. 자, 초크는 뭐예요? 초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전도성 물체를 이렇게 뚫뚫 감아서, 그죠? 예를 들면 구리를 이렇게 뚫뚫 감아가지고 코어에다 이렇게 감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단에 전이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전이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항 밀도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스위치를 탁 닫는 순간 스위치가 이제 전류가 안 흐르다가 스위치를 탁 닫으면 전류가 확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스위치가 닫을 때는 전류가 급격하게 못 흘러요. 이게 저항 성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심볼에도 나와 있지만 인덕터라는 건 이렇게 툴툴 말려 있잖아요. 그죠? 페라이트 같은 코어에 이렇게 툴툴 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라는 게 이렇게 물의 흐름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떻겠어요? 물도 그것도 수도관을 통과할 때 한번 일단 통과하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계속 연이어서 물이 흘러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수도관이 이렇게 툴툴툴 말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확 하고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뚫뚫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이 꽉 채워져서, 그죠? 관을 꽉 채워져 가지고 정상적인 물의 흐름이 되기까지에는 좀 시간이 경과하겠죠. 똑같습니다. 초코도 똑같아요. 전자가 처음에 이제 스위치가 온다면서 확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 뚫뚫 말린 관을 통과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초크라는 건 전류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스위치가 온다면 초기에는 굉장히 큰 저항입니다. 무한대의 저항이었다가 나중에 초크를 다 전자가 빠져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항이 0이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항이 저항 성분이 피크로 팍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초크가요.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스위치가 온다면 양단에 개방되어 모든 전압이 초크 양단에 걸린다. 왜 초크 양단에 걸리겠어요? 저항 성분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크 양단에 초기에는 저항이 굉장히 이런 저항이 있는 거죠. 그죠? ZC, ZL이죠, ZL. 왜 그럴까요? 2파이 FC잖아요. FL이죠. 2파이 FL이죠. 이 F가 초기에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이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고주파성 특성의 주파수 성분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큰 용량 유도성 리액턴스를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F가 나중에는 일단 스위치가 온데가지고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 DC로 더 이상 F의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0이 되는 거죠. 저항 성분이. 그죠? 커패시타는 반대예요. 커패시타는 2파이 FC분의 1이잖아요. 2파이 FC분의 1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주파 성분 때문에 용량성 리액턴스 C는 ZC는 0이에요. 응? 처음에 0이에요. 처음에 0이다 시간 t가 있으면 ZC는 초기에 0에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응? 나중에 무한대까지 올라가죠. 왜? F가 0이 되니까. F가 0이 되니까. 그죠? 네. 초크와 커피시타에는 이제 초기, 스위치를 탁 닫는 초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뒤에 있는, 이 스위칭형 정전압 조정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꼭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스위칭 정전압 조정기에서 중에서 이제 세 가지 모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강압형이에요. 벅이라고들 많이 그래요. 오히려 강압형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이 벅은 입력 전압보다는 출력 전압이 낮아요. 벅은 출력 전압이 Vout이 입력 전압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게 벅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벅은 이걸 비번 회로를 먼저 보세요. A번 회로를 보기에 앞서서 B번 회로를 보면 여기 스위칭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스위칭 제어 장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다이오드가 있어요. 그죠? 다이오드가 있고요. 여기 L이 있죠. 초크가 있고 커패시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 LC 구성은 요 L과 C 구성은 2차 필터 특성을 보여줍니다. LC 구성은 2차 저역 필터.
저역 필터 특성을 보여줍니다. 다이오드는, 여기 보이는 다이오드는 나중에 초크에서 그 충전과 방전 시, 그 방전을 위한 패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이오드가 있는 거고요. 이 스위치는, 스위치가 이제 온오프 되면서 이제 신호를, 이 VIN이라고 하는 입력 전압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스위칭 기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스위치에 해당하는 제어 장치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스위치에 해당하는 제어 장치가 이렇게 구성이 된 거고요. 이건 앞에서 봤던 뭐가 똑같아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선형에서 이미 봤던 거죠. 그죠? 이 출력을 샘플링하기 위한 저항의 분주 회로가 있고요. 여기 이제 비교기가 있고 기준 전압 잡아주는 R과 제너 다이오드가 있고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PWM 신호를 만들어내는 발진기가 여기 있어요. 베리어블 펄스 위드스 오실레이터 발진기이죠. 그래서 R1, R2의 상태에 따라서 이 비교기의 출력이 이 발진기의 주파수를 조정을 해가지고요. 듀티를 조정을 합니다. 듀티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 Q1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전체적인 시간을 조절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출력의 전압값을 조절하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이 출력이 아까 V인에 비해서 낮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낮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V인이 10V고 Vout이 5V라고 하자고요. 그 경우는 이제 요 발진기의 듀티, PWM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에 온오프 신호의 열림과 닫힘의 주기가 반반씩 있는 거예요. 반반씩. 주기가 듀티가 0.5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0.5보다 크게 되면 5V보다 점점 전압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0.5보다 작으면 출력 전압이 점점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출력 전압을 조절하는 것은 뭘 가지고 조절한다? 듀티를 가지고 조절한다 이거예요. 이 발진기에 있는 PWM 신호가 나오는 것에 듀티를 조절한다. 그래서 펄스 위드스를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변적인 펄스 위드스다. 그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조절한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Vout은 주기 T분의, 주기라는 것은 요 펄스 위드스의 전체 주기를 말하는 거고요. T5는 그 중에 하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듀티죠. 요 의미가, 물리적인 의미가 이제 듀티예요. 한 주기 T분의 T1. 그 다음에 V입력. 자, 이것이 이제 버기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것은 입력과 출력이 절연되어 있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절연을 위해서는 트랜스포머가 필요한데요. 절연되어 있지는 않은 형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스위칭 중에서는 용량이 좀 작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스위칭 중에서 용량이 큰 것들은 다 이제 절연을 시켜야 되거든요. 절연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이것이 이제 운영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Q1이 온되면서 전류 I가 이제 I0라는 전류가 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죠? Q1이 온이 돼야 이제 흐를 거 아니에요. I0가 흐르면서 L에 이제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예요. L에다가. 초크에다가. Q1이 오프가 되면, Q1이 이제 올라가면, Q1이 이제 꺼지게 되면, L이 역기전력을 통해서 역기전력이 되면서 이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서 방전을 하죠. 아까 충전되어 있던 놈을 방전을 하면서 이 D1을 아까 방전을 위한 패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I2의 흐름을 보인다고 했는데 I2라고 하는 것이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이렇게 방전 패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D2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전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자기 포화, LL이라는 게 자기 포화라는 것이 되면서 더 이상 이 동작을 안 합니다. 예? 이, 그, 정전압 조정기가 동작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다이오드를 이용한 방전 패스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듀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압을 조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그 중간, 듀티가 이제 조금 뭐 중간은 아니네요. 그죠? 듀티가 이제 그 절반 미만일 때는 높이가 출력 전압이 이 정도 돼 있다가 듀티를 이제 높였어요. 높이니까 이제 출력 전압도 커졌죠. 네, 출력 전압도 커졌고 듀티를 더 낮추니까 이제 출력 전압이 더 낮아진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스위치잖아요. 이게 스위치인데 자, 스위치를 어떻게 되겠어요? 스위치를 이 소리는 결국 뭐냐면 이걸 얼마나 오래 닫느냐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자, 당연하잖아요. 오래 닫으면 오랫동안 전류가 이 VIN에서 I0로 이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오래 흘려줘야 더 많은 에너지가 L에 축적될 테고 그래야 뭐 당연히 전압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거죠. 예, 지금 말했던 것처럼 벅은 듀티비를 이용해서 출력 전압을 조절하는 거고 벅뿐만 아니라 지금 스위치 모드 3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듀티를 이용해서 이제 전압을 조절하는 거고요. 다이오드는 환류 다이오드라고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다이오드는 환류 다이오드라고 하거든요. 방전 패스를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포화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이 인덕터가 이 초크가 더 이상 동작을 안 해요. 응?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소자고요.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볼테이지 세컨 평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초크라는 거는 충전되고 방전되는 방전될 때 전압과 시간, 충전 시 그리고 방전 시에 전압 곱하기 시간이 같아야 돼요. 충전 시와 방전 시에. 예? 그게 깨지게 되면 똑같이 이제 자기 포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예? 그냥 충전될 때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V인 플러스 마이너스 V인이고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V 아웃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초크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VL은 V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뭐가 되냐면 V 아웃 빼기 V인 빼기 V 아웃이죠. 그죠? V인 이건 그냥 여기다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V인이 아니라 VI라고 했네. VI 아웃 VI 빼기 V 아웃 VO예요. 그죠? VI 빼기 VO가 V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죠. 여기서 말하는 볼트라는 게 인덕 초크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 VI 빼기 VO예요. 그죠? 시간은 뭐예요? 언제 동안? DTS 동안. D라는 거는 듀티에서 스위치가 온됐을 때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DTS죠. DTS. DTS가 이제 온될 때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 V 요게 이제 온됐을 때예요. 온됐을 때.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이제 오프 됐을 때, 스위치가 꺼졌을 때. 자, 스위치가 꺼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다이오드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다이오드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다이오드가 이상적인 다이오드라고 치고 그냥 쇼트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초크는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역기전력에 의해서 전압이 바뀌게 됩니다. VL은요. 역기전력에 의해서, 즉 스위치가 켜졌다가 이게 올라가게 되면 렌즈의 법칙 있잖아요. 그죠? 어떤 변화에 반대하는 쪽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였던 전압의 변위의 방향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루프를 돌리면 VL과 VO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VL에 걸리는 전압은 VO가 되는 거고요. 자, D라는 게 아까 DTS라는 게 스위치가 온될 때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D라는 건 1과 0 사이의 값이에요. D라는 거는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D가 1이라는 거는 계속 스위치가 온돼 있다는 얘기고요. D가 0이라는 소리는 스위치가 전혀 동작을 안 한 거죠. 그 스위치가 D가 0.5라는 소리는 반은 켜져 있고 반은 꺼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TS라는 소리는 여기는 꺼져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 꺼져 있을 동안의 시간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1-DTS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식을 정리하면. 자, 정리하니까 출력 전압은 뭐예요? 듀티 곱하기 입력 전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가 0.5라 그러면 입력 전압의 반이 출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절대로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 클 수는 없죠. 그죠? 왜냐하면 D가 1과 0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그죠? 요 내용은 교재에는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스위칭을 배우는 정전압 수송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를 한 거고요. 네. 참고하십시오. 참고. 네. 자, 이제 버그에 이어서 부스트를 하겠는데요. 자, 부스트는 그 입력에 비해서 출력 전압이 높은 거예요. 입력에 비해서 출력 전압이 Vout이 입력보다 큽니다. 네? IM보다 이제 큰 것을 우리가 승합형이라고 하고요. 자, 이 경우는 이제 보시면 초크 뒤에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리면 간단한 구성으로 그려주면 초크가 있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 꼴이죠. 이렇게 있는 꼴. 이렇게 있고 위에 이제 VIN이 있고 VIN 있고 여기 이제 방전을 위한 패스상에 원래 다이오드가 있는 거고요. 커패시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와 이제 위치가 바뀌었죠. 스위치의 위치도 바뀌고 환류 다이오드도 이제 아까는 이제 병렬로 돼 있었는데 지금 전류 패스 상황에 이제 존재를 하죠. 자, 이게 이제 Vout이죠.
VO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위치가 온이 되면 이 초크에 플러스 마이너스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 스위치가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되면 역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역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자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죠? 역기전력이 되니까 이 인가되는 전압도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방향이 같단 말이에요. 인가되는 전압과 이 초크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자기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전압 VL, 그죠?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늘어나는 거죠. 그죠? 다이오드의 방향은 자 보세요. 처음에 스위치가 열리면 전류는 당연히 스위치 쪽으로 오겠죠. 그죠? 전류는 스위치 쪽으로 충전할 때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방전할 때는 커피시타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Q1이 온이 되면 코일 L의 에너지가 이제 축적이 되고요. Q1이 오프가 되면 역기전력에 의해서 출력 측의 그 전력이 전원과 더불어 전압뿐만 아니라 초크에 저장되어 있던 자기 에너지가 만들었던 전압까지 더해져서 출력단에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출력 전압이 입력보다 커지는 거죠. 당연히 커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은 우리가 수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한데요. 자, 스위치가 온됐을 때 상황을 보면 스위치가 온일 때는 스위치가 온이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L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VL은 VI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스위치가 온될 때, 이때는 온될 때예요. 스위치가 온될 때고 이 뒤에 있는 건 오프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온될 때에 초크에 걸리는 양단의 전압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VI DTS죠. 온됐을 때니까 DTS죠. 오프 되면 1-DTS고요. 자, 그럼 오프 될 때는 어떻게 되죠? 모양이? 오프 될 때는 스위치가 오프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되고 초크가 있고 다이오드가 순방이니까 저항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다이오드 커피시타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가 Vout이에요. 그죠? 여기가 VO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IN 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기전력에 의해서 VL의 전위가 바뀌었어요. VL로. 그죠? 그럼 VL은 뭐예요? VL은 VIN, VO, VL은 VO 빼기 VIN이 되죠. VL은요. 그죠? 그러니까, 요 텀이 되는 거예요. VL은 VO 빼기 꺼져 있을 때 VO 빼기 VI가 되고 그때의 시간은 1-DTS.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D는 그 1과 0 사이의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VO는 VI보다 커질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이게 이제 승합형입니다.
승합형이에요. 다음, 이건 뭐 똑같이 역기전력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뭐 지금 말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압 반전형, 벅 부스트라고도 하거든요. 이거는 벅 부스트라고도 하고요. 다음은요. Vout은 지금 이 책 교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전압이 반전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인데요. 전압이 반전되는 것도 이제 반전되는 거지만, 이 벅부스트 같은 경우는 Vout이 V인보다 클 수도 있고, 혹은 Vout이 V인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언제냐면, 이 상황은 D가 0.5보다 작으면, D가 0.5보다 크면, 0.5보다 크면 Vout이 출력이 더 크고요. D가 0.5보다 작으면, 부호는 생각하시지 말고, 절대값. Vout이 출력이 절대값이 부호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절대값이. Vout 절대값이 DTB가 0.5보다 작으면 V인보다 작고요. 0.5보다 크면 Vout이 이제 V인보다 커요. 이것도 이제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은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압 반전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스트에서 본 것처럼 벅과 부스트의 관계처럼 L과 순환 다이오드, 환류 다이오드의 방향도 바뀌었죠, 지금요. 방향 바뀌었고, L의 위치도 이제 직렬에서 병렬 형태로 지금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커피시타의 극성이 바뀌어 있어요, 그죠?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요. 물론 이제 커피시타에는 극성이 있는 커피시타가 있고 극성이 없는 커피시타가 있습니다. 극성이 없는 커피시타라면 뭐 굳이 뭐 이 방향이 큰 의미가 없겠지만 뭐 전에 커피시타 같은 것은 극성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이 극성의 방향을 잘 맞춰주지 않으면 터질 수가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 되고요. Q1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당연히 여기도 이제 가변적인 PW 발진기가 사용됩니다. 나머지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준전압 설정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출력값을 샘플링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비교기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습니다. 앞에 봤던 거랑 같이요. Q1이 턴온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Q1이 턴온되면 지금 요 라인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턴온이 된다는 의미는 전류가 이제 이쪽으로 턴온이 되면 다이오드가 이제 거꾸로 전류가 반대 이 다이오드의 방향 때문에 전류가 부하 쪽으로는 흐르지 못하죠. 이쪽은 이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코 쪽으로만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초코 쪽으로 흐르게 되고 다음에 이제 반대로 스위치가 꺼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크의 에너지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기전력에 의해서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위가 여기가 낮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쪽이 이제 끊어져 있는 상태죠, 지금. 스위치가 내려져 있으니까 이쪽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는 이쪽이 끊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입력 신호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커피스타에는 전류의 흐름의 방향이 지금 반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출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출력이 마이너스 전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Q1이 턴온 되면은 그 다이오드가 역방향이 되어 다이오드 쪽으로는 그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L은 극선 이 중간의 내용은 처음에 이제 초기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뭐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L의 이제 에너지가 축적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이제 턴온 되면 이게 말이 빠졌네요, 그죠? 스위치가 턴온 되면 여기 보면 스위치가 온되면 오프되면 스위치가 오프되면 다이오드는 순방향이 되면서 이 환류 다이오드에서 이제 그 기존에 초크에 있었던 자기적인 에너지가 지금 커패시타에 커패시타로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로 이제 환원이 되면서 마이너스 전압이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이 다이오드는 이제 방전 패스를 지정해주는 환류 다이오드가 되는 것이고요. 역시 이제 커패시타는 그 2차 필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위칭 간에 발생하는 노이즈 성분이 이제 툭툭 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스위치가 이제 꺼졌다 켜졌다 하면 툭툭 튈 수가 있는 것이 이 L과 C가 만들어내는 이 2차 필터 특성 때문에 평활한 특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여태까지 봤던 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승합이건 강합이건 반전이건 다 이제 LC에 이런 특성이 있는 것은 그런 스위치 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리플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또 온, 오프일 때 두 경우를 한번 보면은 온일 때를 한번 볼까요? 온일 때. 온일 때는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쪽 부분이 이제 온일 때는 꺼지잖아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입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력은 이것과 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VL이니까 결국 VL은 뭐와 같아요? V인과 같죠. 네? 여기 이제 온될 때예요. 온될 때. 온될 때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오프될 때입니다. 오프될 때. 네? 온될 때니까 VI 곱하기 DTS죠. 네? 온될 때니까 DTS고요. 자, 오프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프될 때 이제 입력 이쪽이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지고 여기 오로지 초크만 있죠. 초크만 있고 역기전력에 의해서 이거는 전압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는 출력에는 커패시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Vout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VL은 뭐가 돼요? VL은 Vout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VL은 Vout이 되는 거고요. 꺼졌을 때는 뭐예요? 꺼졌을 때는 DT가 1-DTS죠. 그죠? 켜져 있을 때는 DTS. 꺼져 있을 때는 1-DTS.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출력은 입력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D가 0.5면 어떻게 돼요? 0.5면 딱 반이죠. 그러니까, 아니, 0.5면 딱 VO와 VI가 같아요. 그죠? 그런데 0.5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0.5보다 작으면 VO는 VI보다 작은 벅의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D가 D가 0.5보다 적으면 벅의 특성을 보이고요. D가 0.5보다 크면 이때는 부스트의 특성을 보입니다. 부스트의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 전압 반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도 이제 반전이 되지만, 그죠? 전압도 반전이 되지만 이제 크기도 입력에 비해서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그죠? D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DT가 0.5를 기준으로 0.5보다 작으면 벅의 특성을 보이게 되고 반대로 D가 0.5보다 크면 부스트의 특성을 보인다. 뭐 그렇게 됩니다. 전압 반전형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전압은 당연히 반전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이제 지금 우리가 스위칭을 이용해가지고 그 정전압 조정기를 만든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간 듀티를 조정해서 그죠? 듀티를 조정해가지고 전압을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고요. 자료 중에 하나 빠진 것 같은 거 주시는 게, 물론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V와 I의 관계에서 VC, IC에서 우리가 DC 부하선을 이렇게 그리면, 예? 스위칭 같은 경우는 동작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 아니면 요점에서 동작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파워는 VI인데 요점에 있게 되면은 V가 0이잖아요. 요점은 V가 0이고 요점은 I가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점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위칭을 하는 건데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아이디얼하게는 파워는 즉 제어기에서의 전력 소모는 0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0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스위칭 방식을 우리가 채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선형 방식은 어때요? 선형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게 트랜지스터가 이런 특성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요 안에 있는 거죠. 요 구간 안에. 요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전압과 전류가 항상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형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이 동영상 자료 소개도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이미 이제 IC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정전압 조종기가요. 7805, 7812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캡스톤 같은 걸 하게 된다면 그런 IC 형태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IC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알아보고요. 그 IC를 사용할 때도 이제 보호회로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그 IC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전류 보호용으로 어떤 우리가 커런트 리미터 앞에서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회로도 이제 어떨 때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보호회로가 어떻게 갖춰져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